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좀 좋았던 구절들, 그리고 뭐 제 생각 같은 걸 좀 정리해서 찍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실패 또한 형편없는 스승이다.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몇 번의 매매 성공으로 이제 뭐 깨달았다 이러면서 철퇴를 맞으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실패를 겪으면서 제 매매에 대한 이제 확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그 버텨야 될 구간에서도 손절이 나가고 이러면서 계속 안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신을 잘 타이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을 때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실패했을 때는 너무 자신을 탓해서 다음 배팅에 지장이 가지 않게 자신을 잘 타이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좀 실패를 겪었을 때 좀 자신을 많이 탓하고 나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길게 보면 사실 다 그냥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게 업힐이 있고 다운힐이 있는데 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힐 과정에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몰아붙이는 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들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것이다. 언제 멈출지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목표에 또는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왠지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욕심을 자주 부리잖아요. 저 역시도 익절을 해야 될 구간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익절을 안 하다가 평단이 다시 오거나 또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첫 번째 골대, 목표가 왔을 때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걸 느꼈을 때 그때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저 역시도 뭐 유튜버들 많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배 쳐서 잘 버네. 그리고 뭐 아니면 저렇게 매매를 거지같이 하는데도 결국엔 버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투자 방식이 흔들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내가 하던 매매를 좀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완성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그냥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들을 좀 끊고 내 매매를 좀 완성시키니까 잘 안 흔들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매매가 좀 단단해질 때까지는 좀 다른 사람들, 유튜버들 이런 거를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작은 눈덩이가 조금씩 굴리다 보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조금씩 불리다 보면 언젠가 큰 눈덩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사실 조금씩 길게 본다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는 본능적인 걸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참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을 원한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고수익이 나거나 뭐 엄청난 수익이 나면은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심과 이목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원하는 게 많죠. 근데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가장 큰 예인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은 그냥 연 평균 20%로 꾸준한 투자 수익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복리로 가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투자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 100%씩 꾸준히 벌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100%씩 벌려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큰 금액이 됐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니까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 아니면 수익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인판으로 예를 들자면 매도님도 그렇게 막 매번 크게 벌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뭐 언제 자리 한번 오면 크게 베팅하시고 그런 거 보면 작게 벌더라도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도님처럼 그렇게 롱런하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6번 파산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어쨌든 계좌가 0이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유재석도 그렇고 어쨌든 항상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네, 버티는 게 생존이죠. 네,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검소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네, 돈을 벌고 나면 과소비를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빌 게이츠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이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강한 불안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하지 말고 리스크를 항상 의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편집증에 관한 내용이고요. 검소함은 뭐 당연하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쨌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보들은 내가 산 게 올라갈 것만 보고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배팅할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손실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거나 공포에 최저점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차선이 있어야 된다. 9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돼. 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항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아니면 뭐 사실 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어쨌든 결국에 크게는 오를 건데 어쨌든 그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뭐 메르스, 골드만삭스 파산, 뭐 경제 침체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비관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명한 낙천주의는 길게 봤을 때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 지나면 결국 우상향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믿음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맞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느냐이다. 네, 결국은 그냥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틀렸을 때 적게 잃고 맞았을 때 왕창 벌어야 한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렵죠? 11번 무언가 사실이기를 바랄수록 그것을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좋은 모습도 좋게 느껴지고 또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들려와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갑게 종목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그러니까 밤잠을 설칠 정도면 지금 무리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길게 보면 좋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해야 길게 복리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한 베팅 또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니까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보는 눈을 넓히는 것입니다. 길게 보라, 몇십 년을 보라. 1억이 몇십 년 뒤에는 수억이 돼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제 20-30년, 길게는 정말 50년, 60년, 또 뭐 워렌 버핏 보면 정말 7-80년을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50년을 바라본다면 1억이 50년 뒤에는 그냥 정말 뭐 20%씩만 벌어도 몇 수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에는 뭐 50%뭐 이렇게 벌 수 있고,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20%씩만 해도 엄청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크게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네,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라.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들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1%가 99%를 책임지듯이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소수의 작은 것들이 나머지 손실을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저는 참 이 말이 좋더라고요. 네, 투자나 비즈니스 뜻대로 편하게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 네, 세상이 원래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니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같이 비트코인만 하는 사람한테는 뭐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몇몇 종목들은 정말 뭐 10%, 50% 이렇게 빠질 수 있고, 뭐 심지어 상패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몇몇 종목들은 그 100%를 넘어서는 뭐 200%, 300%, 많게는 1000%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버티면 그런 손실을 다 메울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모건 하우저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장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나는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깔보지 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대단한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운 때문에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되더라도 운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낮추라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이거는 제 해석으로는 시장이 무섭게 다그치더라도 너가 계획한 것, 너의 매매를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무섭게 빠지더라도 내가 하려던 자리에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네, 그러니까 파산만 안 하면, 뭐 빚더미 안 앉으면 길게 봤을 때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고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네, 그냥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는 만큼 쓰면은 결국엔 나에게 남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도 괜찮다. 가치관과 목표가 조금씩 바뀌어 놓으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다. 마음을 바꾼 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어쨌든 사람은 결국 변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변절차처럼 느껴지거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주변의 눈초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변화에 나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무엇이든 변하잖아요. 인간도 그런 것이니까 좀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세상은 변한다.
지금 믿고 있는 그 사실이 후에는 거짓일 수 있고, 지금 전략이 후에는 맞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항상 트렌드에 맞춰 가야 한다.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차갑게 시장을 바라보고 시야를 멀리 두고 저 멀리 몇십 년을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그러면 나의 자산이 엄청 불어 있을 것이다. 네, 이건 약간 제 해석인데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런 내용이었고 제가 좀 총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충분함을 느끼면 멈추어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길 가라. 네, 시야를 멀리 몇십 년을 바라보라. 파산은 무조건 피해. 네, 벌었다고 깝치지 말고 항상 검소해라. 항상 최악의 수를 생각하고 대비하라. 고난이 오더라도 개의치 마라. 인생의 고난은 무조건 온다. 그리고 결국 다시 회복하고 나의 그래프는 올라갈 것이다. 세상은 변한다. 네, 종목이나 나의 전략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 항상 차갑게 보라. 마라톤 선수를 보면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나만의 페이스를 찾고 꾸준히 길게 이어가자. 그것이 가장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저는 총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